예,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한 분이 없으신 관계로 간단하게 요즘 저희 쪽에 이상한 게 가끔가다 막 보면 어떤 분야에서 유학원에서 막 와요. 왜 유학원에서 왜 홈런 솔루션을 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유는 이거였어요. 연문서를 보니까 저는 이거 저희가 제작해 준 건 아니니까요. 해봐요는 뭐지? 우리 거 아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도스 그리고 저희 거 솔루션 이게 이 구조는 여기 인사이트라고 되어 있는 그 형태가 있어요. 들어가는 것이 유학 포스트 유학원 같은 경우는 대단히 경쟁이 치열한 곳인데 이것도 역시 저희 겁니다. 여기 인사이트라고 보면 앞부분 이 부분입니다. 인사이트라고 부르는 것은 저희 거예요. 보면 이거는 뭐지? 브레이크 에듀는 저희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 부분 뭐 이런 거가 가끔가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것들이 있어요. 평생교육원 쪽에서도 저희 걸 많이 쓰시던데요. 평생교육인가? 아닌데? 평생교육 좀 맞았는데 조금 약간 달라졌나요? 평생교육 쪽에서 평생교육 아닌데? 잠깐만요. 제가 키워드를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쪽에서 홈페이지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운영하는 사이트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줄게요. 드라이버스라는 사이트는 제가 한 10년 정도 운영한 사이트입니다. 직업 운전자 포털 사이트에 보시면 운전 기사 직업이라든가 지휘차라든가 중고 트럭 이런 쪽에서 저희가 1위입니다. 회원만 거의 한 13만 되는데 암기 순결인 기본 그 인원까지 합치면 대단히 더 많습니다. 7만 정도 되는데요. 사실 이쪽에서 이만큼 회원수를 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여기는 20대 미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뭐 20대 초반도 없어요. 근데 뭐냐면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고요. 물론 면제되어면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분 거의 없어요.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원수가 일반적으로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모집하는 그만큼 뭐 해가지고 좋은 동영상이 있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되는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광고비로 한 달에 33만 원. 그런데 저희가 오래 하신 분 한 10년 정도 거래하신 분 계세요. 여기에 광고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는 1년에 한 번 바뀔까 말까요? 경쟁이 치열하네요. 광고를 지금 넣고 싶다고 대기하는 분들이 한 20분 정도 계십니다. 근데 안 빠져나와요. 네, 사실 더 늘릴 수 있으나 안 늘려요. 그냥 좀 희소 가치를 누리려고 그냥 정책상 그리고 귀찮아서 일단 그러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쪽 모르겠어요. 이건 대단히 성공한 사이트예요. 네, 여기에서 가장 큰 키워드는 키워드 단가 한 11, 1,8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그 정도. 이것은 아주 광고를 오래 한 사람들한테 한 건데요. 저희 한번 키워드 보면 지입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드라이버스가 맨 위죠? 네. 근데 여기 가보면 연문서나? 문제네? 밑에. 네. 밑에. 여기 있네요. 드라이버스 있는데 이게 요즘은 좀 순서가 자주 바뀌어요. 드라이버스 다 드라이버스잖아요. 불러보시면
드라이버스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키워드별로 지입차 이쪽도 역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드라이버스 지입 차량도 가장 비싼 키워드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 솔루션으로 만든 것입니다. 좀 비슷한 거죠. 드라이버스 뭐 아무튼 대표 키워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러는데요. 저는 좀 이 부분을 좀 외문서라는 부분은 개인의 어떤 스킬이라든가 그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단순히 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컨텐츠의 양이라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하나 또 도메인 자체로 판단하는 그 사이트의 어떤 히스토리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이만 10년 되니까 저희 그냥 쌓인 거라든가 이 부분만으로도 문서만 해도 한 100만 개가 넘을걸요? 자체적으로. 하루에 매물만 한 700개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중요한 건 연문서라는 것은 중장기적 과제인데 실제 막 처음부터 문서 한 100개 올려놓고 글 한 100개 올려놓고 이렇게 사람들 방문자가 왜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미쳐버릴 거예요. 사실 근데 솔루션 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연문서라든가 이런 부분 할 적에는 기대하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구조는 연문서 최적화가 자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중에 일단 내일 모레 혹은 더 설명을 해드리고 하고요. 자, 일단은 그다음 잠깐만 이제 기본 기능으로 가보겠습니다. 게시판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 솔루션에서 가능한 게시판 구조입니다. 게시판 종류입니다. 일반형 게시판, 그냥 일반형 게시판입니다. 그냥 게시글 본문 원글에 댓글 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일반형 게시판이라고 저희는 규정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포럼형 게시판은 뭐냐? 답변도 달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지식인에서 보면 댓글이 아니라 답변하는 사람도 에디터를 쓸 수 있죠. 편집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파일, 뭐 이미지 첨부한다든가 해가지고 글자 뭐 컬러 변경한다든가 이런 답변이 가능한 구조. 그래서 포럼형 게시판. 여기는 댓글도 달려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갤러리형 게시판. 썸네일로 불러오는 거, 뭐 갤러리 사진첩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아니면 중고차에서 매물 사이트 앞부분에는 뭐 사진 불러오고 각각 항목씩 불러오고 각각의 어떤 항목을 불러오는 어떤 그런 형태의 게시판입니다. 자, 그 다음에 FAQ형 게시판. 자주 하는 질문. 이런 거 제목을 탁 누르면 내용이 펼쳐지는 구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죠? 페이지를 이동합니다. 보기 폼으로, 보기 페이지로. 그런데 제목을 누르자마자 간단한 내용을 즐겨하는 것은 그냥 바로 펼쳐지는 어떤 구조의 게시판, FAQ형 게시판. 그 다음에 상담형 게시판. 상담형 게시판은 뭐 대출 상담, 뭐 성형 상담, 뭐 기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류의 유학 상담, 뭐 이런 거겠죠. 각각 항목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추가하시고 빼시고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초교육에서는 그 부분 교육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게시판 교육에서 다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출석부, 방명록 뭐 이런 게시판들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비밀입니다만 다 게시판은 다 똑같아요. 다만 형태가 틀린 것일 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총 이후에 어찌됐든 형태의 어떤 게시판 이 부분은 총 7가지 정도 된다. 여기는 5가지밖에 안 나와 있지만 자, 그 다음에 기본 설정, 테마, 헤더, 푸터 찾아오신 길 DIV 노출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테마. 이쪽에 있는 GMB에 있는 이 GMB 바의 컬러는 총 11가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 안 씁니다. 쪽팔리잖아요. 컬러 하나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는 거. 그냥 그래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설정 관리에 가셔서 여기에 컬러 테마라고 되어 있죠. 컬러 테마를 총 명령부터 딱 되어 있는데 일본을 한번 해볼까요? 붉은색으로 바뀌었죠. 총 11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가서 아까 몇 번이었죠? 3번이었나? 그런데 제가 쪽팔려서 안 쓴다고 한 이유는
이거 말고 템플릿 쪽에 가면 여러 가지 이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볼까요? 페이지에 가서 이 바꾸는 방법은 사실 제가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페이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헤더 부분 바꾸려고 하는데요. 가려고 하니까 F 원본을 바꿔야 된다. 인풋한 거니까요. 원본을 가가지고 여기에서 속성 변경에 가보면 아까 이 복사하고 복사하는 데서 템플릿 쪽에 있는 것을 가져오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헤더 부분이 총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2번? 2번이 뭐지? 1번은 될까요? 2번 아니면 된다는데요. 저장.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었죠? 다시 가서 템플릿에 가서 헤더 부분에 3번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었죠? 가보면 완전 구조가 다른 거죠? 근데 더 웃긴 것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구조를 한번 보세요. 행렬 컨텐츠 구조로 되어 있죠? 자, 다시 가서 이 부분을 템플릿에 가서 2번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아까 이 컬러는 빨간색으로 맞추면 되겠죠? 컬러는 이걸로 하면. 자, 검색 박스가 이 중간에 있어요. 이걸 오른쪽에다 붙여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열이잖아요. 아까 열, 행렬 콘텐츠 아시죠? 이것을 잘라내서 어디에? 이 부분 열에 붙여버립니다. 붙여넣기. 어디에? 아래쪽이겠죠? 확인. 바뀌어지죠? 기분 나쁘니까 설정 변경에 가서 컬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번. 자,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요. 10개의 예를 넣어줬잖아요. 이 10개가 아니에요. 100개가 될 수도 있고 1000개가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행렬 컨텐츠 구조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 다른 데는 이 부분을 디자이너가 막 디테일하게 코딩하고 별짓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구조에서 그냥 변경을 시켜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무슨 그냥 뭐 어디 이렇게 좀 제발 그런 데에다가 좀 직접 비교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쾌합니다. 자, 그리고 자, 윗부분 보시면 로고 그냥 뭐 저희가 써준 거 그냥 그대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써주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원하시는 걸로 바꾸시겠죠. 로고를 바꿔야 되겠다. 간단합니다. 페이지 편집 가서 이 부분 바꾸는 거잖아요. 원본 들어가서 여기에 로고 가서 찾아보기. 그냥 여기에 선택하고 확인. 그냥 변경해주면 됩니다. 밑에 없네요. 밑에 푸터 한번 바꿔볼게요. 밑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푸터 역시 똑같습니다. 원본 가서 복사해보면 되겠죠? 아까 이것을 어떤 형태로 똑같은 형태로 보면 템플릿에 푸터도 한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기본 이 헤드죠. 푸터 1 이런 식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아까 무슨 어떤 블로그나 카페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형태에서 이 로고랑 논거 이걸로 형태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 로고 여기도 변경해야 되겠다? 뭐 똑같습니다. 가서 로고 뭐 바꿉니다. 가서 다른 걸로 한번 넣을까요? 상이하지만 가보면 이런 형태로 될 겁니다. 이사 갔습니다. 전화번호 바꿔야 되겠죠? 네. 주소라고. 네. 나오면 이렇게 누르고요. 가서 이 부분 누릅니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겠죠? 편집키죠? 앞뒤가 똑같은 거시기 번호 있죠? 이수근이 나한테 소주라도 한잔 사던가 아무튼 걔가 살 필요는 없죠.
컬러를 바꾼다든가. 그러겠죠? 네. 자,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그냥 쇼핑몰이에요. 밑에 이 부분하고 카트라이더 이 부분 사이에다가 에스크로 버튼을 넣고 싶어요. 풀 수도 있지 않습니까? 풀 수 있잖아요. 네. 아니면 그냥 이미지로 한다든가. 뭐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이죠. 다시 F를 누르고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곳이 있죠. 열 안에서 컨텐츠 박스는 몇 개까지? 원하는 만큼. 이게 원하는 만큼이죠. 자, 이 열에서 컨텐츠 박스가 지금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원하는 만큼이에요. 그러면 아무것이나 이거 하나를 컨텐츠 박스를 그냥 복사합니다. 복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밑에다가 넣습니다. 붙여놨습니다. 알겠죠? 그럼 똑같은 것이 들어가겠죠? 자, 이 부분에다가 어떻게 하냐? 이걸 누릅니다. 이건 텍스트가 들어가 있죠? 네. 저희가 원하는 건 뭐죠? 링크. 이미지 일단 이미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미지로 하니까 무시하고 이미지 하니까 파일 찾기 가서 이게 에스크로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해가지고 넣고 가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거에다가 링크를 걸고 싶어요. 네, 그래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갑니다. 다시 가서 그냥 되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가지고 자, 이 이미지에 링크 거는 거잖아요. 이미지 눌러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있다네요. 자, 뭘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보시면 이미지 클릭하면은 뭐가 액션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죠. 그럼 링크 넣어야 되잖아요. 네. 이미지에다 링크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클릭. 버튼 링크 이렇게 있잖아요. 네. 눌러요. 보니까 이 이미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여기에다 링크를 걸겠다. 뭘? 주소를 넣어요. 네이버로 들어가요. 블랭크 새 창으로 띄우겠다. 네. 예를 들자면 갑니다. 클릭.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실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또 놔야 되겠다. 또 오시면 돼요. 어떻게? 행으로 하시던 로고를 바꾸시던 뭐 위아래 내용을 바꾸시던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용해서 쓰시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실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만 그 개념만 잡히고 난 다음에는 사실 사이트 운영이라는 부분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찾아오시는 길. 자, 찾아오시는 길은 어디로 돼 있냐? 여러분의 그 총관리자, 이 사이트 소유자가 되겠죠? 총관리자의 회원 정보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원 정보 수정, 저는 총관리자로 로그인했죠. 그 다음에 어디? 닉네임 뭐 알았어? 주소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네. 비밀이시죠? 옆이요. 아, 그렇습니까? 주소 좀 불러주세요. 강남구 네. 무슨 동요? 수서동 수서동요? 713번지. 수서동 네. 713 하나삼. 74번지.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충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넣으면 되겠죠. 뭐야 이거. 주소. 알아서 하시면 돼요. 네. 나 이런 거 정말 싫어. 진짜 짜증. 뭐 이런 거 싫습니다. 어떤 거요 또? 이거 건너뛰기 좀 나오게 해야 돼. 저기 있잖아요. 이런 것은 교육에 오시면 이거 해제하는 방법 다 가르쳐드려요.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근데 제가 짜증나는 것은 제가 교육하면서까지 이런 것이 이게 그냥 그 샘플로 저한테 해준 것들이어서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시는 길 누르면 그러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구글 맵이어서요. 번호가 저는 그냥 수서동이 있어가지고 그냥 찍었어요. 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구글 맵은 정확도가 조금 약간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다음은 저희가 지금 준비 안 해놨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키가 받아가지고 적용할 수 있게끔 네이버 맥 같은 거 적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확해요. 자, 중요한 건 예전에는 우리가 맥 같은 거 지도 그리려면 어떻게 했죠? 사거리 그려놓고 이미지에다가 빌딩 세우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게 좋다. 지금도 나는 그렇게라도 빌딩이라도 하나 세워봐야 되겠다 하시면 이건 D입니다. D. D 삭제하고 새로운 D 넣고 거기에다가 이미지만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는 요즘은 스마트폰 거의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지도 보면서 스마트폰에서 보면서 웹으로 API 그냥 제공되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밑에다가 주소에 뭐 무슨 어떤 디테일한 어떤 이런 부분들만 표시해주면 다 알아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오시는 길 쳐박아가지고 여기에다 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찾아와 이렇게 하시면 짜증납니다. 저는 이미 가르쳐 드렸어요. 어떻게 오시는 길 가서 이 링크 주소가 있을 테고요. 가서 지금 이 이미지가 찾아오시는 길 이미지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가서 여기에다가 링크만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것만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링크 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것은 뭐 셀프다 해가지고 확인 가보면 이거 눌렀을 때 뭐 찾아오는 길로 가겠죠. 예, 이런 거 응용하시면 됩니다. 본질, 홈페이지의 본질은 뭐냐? 아까 그 7가지 요소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냐면 7가지 링크로 연결해서 어디 컨텐츠로 이동을 할 것인가, 뭘로 이동을 할 것인가. 구조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이버 하면서 무슨 개발하면서 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미지를 누르던 동영상을 누르던 다 누르고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본질은 거기에서 이루어진다. 그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DIY 노출 설정. 자, 각각의 모든 사각형 안에는 D가 붙어 있습니다. D라는 것이 붙어 있었죠. 그 D는 전부 다 노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ED도, 뭐 ED. 그러면 영역 ED다 하면 이 행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적용이 되겠죠. 열 하면 열에 적용되는 거 아니면 컨텐츠 박스만 적용된다는 거 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있는 이 D를 누릅니다. 눌러보면 모든 D를 다 눌러보면 DIV 노출 제한 설정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노출이죠? 해제합니다. 회원 레벨. 그러면 여기에서 5가지 구조가 되는데 회원 레벨을 쪼개놓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98등급까지 가능합니다. 웬만한 브랜치는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뭐 그누고도 10등급까지 저희는 98등급입니다. 그래서 등급만 나누면 자동으로 다 되겠죠. 들어가겠죠. 거기 선택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총괄이자만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로그아웃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죠? 뭐지? 뭘 내가 없앴죠? 이미지가 없어졌잖아요. 그 맨 위에 있던 이미지가 없었잖아요. 아, 제가 그러니까 또 뭐지? 하니까 또 약한 거 바로 아셔야죠. 가서 다시 항상 노출하면 누구나한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게시판은 부산지역 회원분한테만 보여주겠다. 어떤 것은 누구한테만. 특정인 대상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확대되어진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게시판에 대한 읽기, 쓰기, 수정, 삭제, 파일 다운로드까지 권한을 다 개별적으로 회원 등급별로 전부 다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기타 더 많은 것이 있지만 일단 오늘 급하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가능하고 다음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은 어떤 거냐? 이 부분은 홈페이지 요리사로 가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별로 경험이 없으시다고 하면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다 보면 관리자 페이지의 중요성이 새삼스럽게 많이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 계속 떠오를 거예요.
문제는 뭐냐? 사이트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하는데 나중에 운영하는 것이 귀찮은 것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관리자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홈페이지 제작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바깥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거 전부 다 설명해 드리기에는 힘듭니다. 대표적인 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방문 통계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이용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왜? 기능이 워낙 탁월해서 저희 거뭐 이런 기능이 쓸 필요도 없어요. 에이스카우도 돈 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웹 로그 분석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건 내일 모레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너뛰고요. IP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 어떤 특정 IP에서 게시판 자동 게시글 가득 자동 생성기만 하면 막아놓는다든가 이런 부분들 일단 그럼 패스하고요. 팝업 관리 팝업 관리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팝업 하나 만들어두면 그냥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리스트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리워드라든가 무슨 어떤 이벤트 계속 한다고 하면 날짜만 바꿔주고 쓸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 관리를 계속 쓸 수 있어. 반복적으로 계속 빨간 것만 여기에서는 3개만 지금 떠 있고 실제 다른 것은 다 죽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들 때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스케줄 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리워드 상품을 결국 경품에 한다고 하면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되겠죠. 월요일 00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 라고 했는데 약주 한 잔 드시고 난 다음에 야 팝업 내리러 가야 돼. 가까운 PC방으로 연락에 달려가서 내릴 수는 없잖아요. 실제는. 근데 이 기본적인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냥 손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스케줄 기능은 다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것도 안 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별 허접한 기능이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날짜가 하면 자동으로 내려가고 이 부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허접하지만 레이어로 띄울 수 있어야 됩니다. 팝업의 목적은 공지입니다. 누구든지 보게 해줘야 되는데 차고 띄우면 어떻게 하죠? 노란 거 깜빡깜빡하면서 차단되어지잖아요. 이게 한 3개 있는데 차단 이거 여러 가지고 이거 닫고 이거 다 하다 보면 너무 짜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이제 쇼핑몰을 저희 걸로 구축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매출이 한 2,700씩 월 이 정도 나오는 곳이거든요. 무슨 채소 같은 거 이렇게 팔고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하루네끼인가 그런 곳인데 자 거기에서 팝업을 창으로 띄웠어요. 3개를. 그리고 거기는 막 방송에도 나오고 해가지고 좀 더 많이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곳인데 팝업 저 어느 날 가가지고 그냥 요즘 많이 장사 잘 되시나 어떻게 운영하시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팝업이 전부 다 창으로 하는 거예요. 깜빡깜빡 하는데 뭘 지금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얼른 전화드렸어요. 레이어로 띄우시라고. 그러니까 바로 하면 그런 현상이 없어지잖아요. 인내심이 이렇게 탁월하신 분들만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활성 시간 이 부분은 그렇잖아요. 몇 시간 24시간 이후에 띄우겠다고 그때까지는 팝업 열리지 않게 하겠다. 다시 48시간 숫자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개념이니까요. 자, 이 부분 그냥 참고 사항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 페이지입니다. 이 사이트에 존재하는 모든 페이지 게시판의 읽기, 목록이냐, 쓰기냐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팝업을 그곳에다만 띄울 수가 있습니다. 타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 지역 토론방, 광주 지역 토론방 무슨 어떤 각 전국의 토론방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하는 거죠. 제발 부산 지역 토론방 있다. 제발 광주 지역 회원님들은 여기에서 놀지 마시고 광주에서 제발 좀 놀아주세요. 광주에다가 또 그렇게 하겠죠. 부산 지역 회원 제발 좀 예를 들어서 상호 비방을 하지 맙시다. 라든가 팝업을 띄운다고 하면 그 각각에 있는 것을 따로 띄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 내가 글을 쓰려고 하는데 주의하세요. 이런 것을 타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모든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는 사람들한테 이미 회원 가입한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걸 공지? 미친 짓이죠. 이건 해가지고 그 사람들 회원 가입하는 사람들한테만 주의하라고 하는 공지를 띄우면 되는 겁니다. 타깃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저희는 어떻게 배웠냐? 세 개가 또 있죠. 저희 그냥 들어갔을 때는 안 나올 겁니다. 어디에서 나오냐? 아마도 네이버 지식 공유, 저희가 아니고 커뮤니티 무슨 저희 이거 지식 공유 게시판, 솔루션 지식 공유죠. 여기에서도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글을 쓰려고 하니까 팝업이 뜹니다. 참고해 주세요. 홈페이지 요리사는 무료 교육을 주제로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직접 교육을 통한 솔루션 가치 전달 방식에 대해 명확한 확신이 참 불안은 잘시죠. 중요한 건 뭐냐? 비용 전달을 통해서 제가 써놓고 제가 저렴한 비용으로 솔루션 이화를 잘 시켰다는 불화라고 했어요. 아, 중요한 건 뭐냐? 저희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솔루션 솔루션 예, 교육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지식 공유 게시판에 딱 올린다고 해서 제발 저희한테 늦게 한다고 해주시면 저희가 시간 나면 달아주나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걸 올려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솔루션 비용은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고객센터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 개발해야 할 사람이 질문하다 보면 1시간 동안 통화해요. 콜센터 직원으로 개발하라고 뽑았는데 비싼 돈 주고 사실 콜센터를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솔루션 비용이 랭크업이나 이런 데보다 저는 가치 부분에서 저희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싸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직접 배우셔야 유지관리 직접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장점은 저희가 계속 월 20회씩 투자하는 거잖아요. 교육비나 이거 전부 다 투자해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저희 돈 들여가지고 온 겁니다. 칸막고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갔어요. 우스갯소리고요. 자, 이런 팝업을 타깃을 명확하게 띄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또 고객센터에 가보면 솔루션 신청할 때 가보니까 여기에서 또 나옵니다. 제발 좀 세금계산서는 결제와 가로등 신청을 해주십시오. 이런 거 그렇죠? 한 작년 한 6월 달에 했는데 저한테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내가 미쳐 잊어버렸는데 한 1년 지났잖아요. 그거 해달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그래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지사항 뭐냐면 글쓰기 버튼을 누를 때 나오게 했습니다. 목록에 띄울 수도 있습니다. 어디 페이지에 띄울 수 어떤 페이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팝업을 만들려고 하면은요 설계 방식부터 좀 틀려야 돼요. 실제는 적은 새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요. 그럼 계속 쌓여야 할 거 아니에요. 리스트에 이런 것들 어떤 로직 자체를 설계하는 것이 실제는 조금 사이트를 운영해본 어떤 그런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원관리 이쪽에서 이렇게 기본 항목인데요. 전체 항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각각의 회원, 이 부분은 뭐죠? 검색 박스인데요. 회원이 한 1000명일 때는 개통이 찾기가 쉽죠? 한 10만 명 돼보십시오. 개통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검색할 수 있는 필드인데요.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안에 로그인한 기록이라든가 시간대별로 이런 것도 검색 가능하고요. 리스트를 30개로 리스트 한 300개를 하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회원마다 각각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낸다든가 이것은 문자는 유료입니다. 충전을 하셔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20원씩입니다. 자, 80바이트까지가 20원입니다. 넘어가면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저희 고소했어요. 어떤 분이 80바이트 넘어가면 돈을 더 추가해야 된다고 공지하지 않았냐 해가지고 소비자 단체에다 고발해가지고 저희 그쪽에서 연락 오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좀 인정하기가 좀 힘듭니다. 딱 하고 난 다음에 SMS는 S가 무슨 의미인가부터 한번 좀 LMS도 아니고 MMS도 아니고 그 개념 이건 상식에 대한 부분이다 해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이겼어요. 이건 상식에 대한 부분. 만약에 가격을 20원 받는다고 했는데 50원을 추가했다는 건 이 부분은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그랬는데 그 돈도 한 3,000원인가 4,000원이었거든요. 가지고 저희가 이긴 거 확인하고 3,000원인가 4,000원 그 환불해줬어요. 근데 확인하고 왜 그러냐면 그분이 좀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저희도 귀찮았지만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가 기분 나쁘게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비싸면 좀 말을 않겠습니다 하면서 저희 이제 나중에 교육 한번 받아가 보시면 문자 제로는 쓰지 마시고 이메일 쓰시라고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스마트폰에 지금 푸시 기능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메일 확인하려면 어떻게 했죠? 카카오 PC방으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 열어보면 맞다 올 때마다 그냥 바로 표시되는데 그거 쓰시면 되지. 문자 쓰셔가지고 저를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랬습니다. 자, 어떤 크네요. 자, 그리고요. 회원별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건 뭐냐? CS 관리하다 보면요. 뭐가 안 돼요. 미쳐버리겠습니다. 근데 부산에서 하는데 오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는 일단 회원 로그인을 해보는 것이 좋아요. 네트워크의 문제인지 우리 시스템의 문제인지 직접 아이디어가 패스워드 몇 번입니까? 이것도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온 거고요. 그냥 뭐 특별한 어떤 기술적인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정승현님 오셨나요? 안 오셨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좀 곤란합니다. 자, 나쁜 하고 여기에서 검색을 해봅니다. 나쁜 다음 많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못 보셨죠? 좀 많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나쁜 하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72명인데요. 이렇게 한 번씩 테스트하고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기능이냐? 사실은 이제 CS 하다 보면 돈 때문에 사람 뭐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적어놓고 그 부분 검색해낼 수 있는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이거 맨날 까먹는 것 같아요. 가지고 뭐 메모 기능 그리고 그 검색 기능 뭐 이런 부분들 넣은 부분이 있고요. 또 기타 가보면 단체로 SMS 전송, 이메일이라든가 어떤 레벨을 한꺼번에 바꿔보는 회원 등급 자체를 한꺼번에 바꾼다든가 뭐 이런 기능들이 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입일 기준, 뭐 로그인 기준으로 검색 가능할 테고요. 방문 순위, 뭐 이런 거 기타 뭐 필요하겠죠. IP 차단을 하면 접속 IP 뭐 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방문 순위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것은 왜 필요할까요? 아까 몇 번 했는지 이런 것들은 회원 등급 같은 거 할 적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원 등급별로 예를 들어 로그인하고 어떤 부분들 랭킹 같은 거 정할 때 이거 플러스 글을 올리는 어떤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제공하고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 랭킹을 매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뭐 할 때마다 빼먹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뭐 천천히 배우십시오. 그 다음에 페이지라든가 페이지 어떤 설정이라든가 전체 항목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검색 필드라든가 단체 한번 변경 항목을 한 번에 처리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게시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인트라넷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건데요. 게시판을 활용해서 저희가 인트라넷을 내부적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게시판 가지고 만든 건데요. 이걸 또 눌러보면 다시 뭐 대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죠. 처음에 등록을 할 때 예를 들자면 작업 등록 누구 뭐 이게 어떤 작업이냐 그러면 누구다 해가지고 뭐 교육에서라든가 뭐 한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여기에서 담당자를 누구를 쓸 것이냐 여기서 전책을 선택해가지고 누구한테 딱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내용을 적어 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담당자한테 이메일이 전송이 된다든가 그 처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완료되었는지 거기에다가 답변을 달아놓으면 답변 달렸을 때 원글 등록 이걸 제일 처음에 등록한 사람한테 어떤 걸 하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쉽게끔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인프라는 중소기업에서 뭐 ERP 써봤자 사실 그 복잡해서 쓰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간단한 인트라넷을 구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 게시판을 활용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항목을 아까 본 거 중에서 작업 등록 담당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요즘 갑자기
생각이 코너 변경하는 거 아닌데? 제가 요즘 내 이런 걸 잘 쓰지를 않아가지고 그러는데요. 아직 뭐였지? 아닌가? 카테고리를 할 때,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솔직하게.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제가 직원들한테 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거 알았었는데. 네, 목요일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단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신청하고 오신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거였죠. 가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교육이 맞죠? 네. 주의사항. 후기를 남겨주시면 5만 원쯤 알게 되죠. 소문 얘기했는데. 안 오시면 목요일에 안 오셔도 되니까요. 5만 5천 원 입금을 해주시는 하나가 지금 끝까지 따라가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일단 낚이셨기 때문에 알아서 하십시오. 참고로 목요일 날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른 데서 보지 못할 그런 내용들이 대단히 많은데요. 실제는 제가 홈페이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교육 기반으로 솔루션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까 그런 팝업도 싸가지 없는 짓이에요. 실제. 사실 고객센터를 그렇게 건방진으로 그렇게 운영할 사실 힘들거든요. 고육지책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솔루션 회사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처음에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까지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10억 가지고 솔루션 개발을 못해요. 제가 장담하건데 진짜 그렇습니다. 개발해놓고 난 다음에 마케팅 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팔렸어요. 몇 개가 팔렸어요. 근데 몇 개를 모르잖아요. 아무데도 써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의하기도 힘들어요.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개발한 곳에서 해야 돼요. 근데 개발하라고 한 개발자들이 그거 설명하다가 볼장 다 본다는 거예요. 사실 그 구조 때문에 솔루션이 그렇다고 해서 이 솔루션 개발해가 대기업이 들어오기에도 시장은 좁고 사실 이런 구조 때문에 솔루션이 제대로 된 어떤 솔루션이 하기가 힘들었다고 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했었던 것이 이 솔루션을 하면서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 기반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 가장 핵심은 뭐냐? 실제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교육을 하니까 여기서 피드백을 받고 여기서 바로 적용시키고 이게 어떤 개발자적 마인드. 저는 사업을 10년 동안 해왔다고는 하지만 실제 그것도 제 생각일 뿐이잖아요. 대중들이 원하는 어떤 기능들, 불편함 이런 것을 평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저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하는데 실제 사용하시는 분 이게 아닌데 그래서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초기 비용을 적게 들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은 내가 하시고 끝까지 유지관리를 내가 해야만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나중에 직원 고용하십시오. 그리고 가르쳐주는 시간도 아깝잖아요. 저희 교육에 보내주시면 무료로 가르쳐드립니다. 직원 한참 일하다가 때려치고 나갔어요. 답답하시죠? 또 뽑아가지고 무료 교육 있죠. 업무 인수인계 안 되더라도 저희 교육 시켜드릴 테니까 오시면 됩니다. 사실 장점도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실제 솔루션이 쉬운 솔루션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기능이 너무 많아요. 문제가 뭘까요? 기능하고 편의성은요 반비례해요. 기능의 하나하나 게시판 만드는 기능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 그런 기능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미치는 거죠. 실제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배울 것이 많다는 거죠. 엑셀 거기에 있는 함수라든가 다 써가지고 모든 걸 다 쓰니까 일부 기능 쓰는 거예요. 저는 뭐 쓰냐면 영수증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막 보면서 딱 해가지고 자동합계 예를 들어서 표는 제가 잘 안 들리니까요. 그럴 일은 없고 애를 시키면 되고 계산기 기능할 때 딱 하다 보면 계산기 뚫리면 이거 됐나? 하게 됐나? 하면서 다시 더 개수 세고 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생각하는데요.
역시 여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실 홈페이지에서 실제 게시판 기능만 제대로 활용하면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한 욕심, 내가 무슨 개발자도 아니고 하지만 하나하나씩 배워 가실 때 대단히 많은 부분들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개 사이트만 정말 가장 모험적인 사이트 한 개 사이트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도 깜짝 놀랐었던 업체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컴퓨터에서 154개의 질문을 하면 이분은 본전을 떼신 거예요. 154개를 저희가 질문하려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미치죠? 근데 한 거는 있어요. 근데 바로바로 안 달릴 수는 있어요. 급할 때는 빨리 오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인데, 리치와 이거 여기 아닙니다. 이거 말고 또 있는데. 이 구조, 아까 그건 2개 운영하고 있는 건데, 한번 보시죠. 이 사이트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이 사이트가.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무역회사는 동선이라든가 이 선 같은 거 하는 곳인데요. 홈페이지 제작했던 곳이 망했습니다. 사라졌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처하죠. 그래서 그 직원 중에 한 명, 영어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왔습니다. 저희 우연찮게 홈료 솔루션을 알게 돼서 홈료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3개월 동안 여기 출신 안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근무하다가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이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외국 바이어가 연락이 되어가지고 계약도 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걸 맡아가지고 이 홈페이지를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이 사람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핵심 인재가 되어질 거죠. 네, 이 사람 없으면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대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는 대리인가 그랬는데 지금 마케팅 팀장이에요. 그렇게 올라갔고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처리를 해요. 이 구조는 사실 전 다른 거 이 사람이 와가지고 했었던 말이 더 기억이 나는데요. 자기는 그냥 처음에 회사에서 했으니까 그냥 만들었대요. 근데 나중에 내가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자기는 직접 만들 수 있겠다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뭐 시키고 그냥 직접 할 수 내가 창업을 한다고 해도 그런 비용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단순히 솔루션의 가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틀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더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 정말 저한테 메리가 정말 많이 좋겠는데 이 사람 와이프한테도 미술학원 사이트를 직접 해주셨어요. 저희 홈페이지에 교육 와가지고 웹 에이전시 창업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저희 웹 에이전시에서 저희 솔루션을 사가지고 가서 홈페이지 제작을 하십니다. 이유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유지 관리가 편하거든요. 그쪽에서. 만들어 줄 때는 몇십만 원 주지만 나중에 유지 관리할 때 일반 직원들 뽑아가지고 한다니까요. 저희 지금은 직원들 일반 직원 뽑아요. 어디서 뭐 사무직 하던 분 모셔가지고 저희 음대 출신도 있습니다. 음악회사에서 저희 홈페이지 제작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부에서 시스템이 생산성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내부적으로. 단순하게 이걸 조금 더 어디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솔루션을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죠? 솔루션 개발하는 속도가 대단히 빨라졌다는 거예요. 진짜. 그 차이가 대단히 많이 더 좋은 것도 많아요. 배우터 한번 보여줄까요? 이것도 저희 솔루션이에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걸로 쓰시면 좀 저희 걸로 썼다고 좀 하시면 좋은데 절대 이야기 안 하죠. 비밀 거기에다가
교육 후기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다른 데다 다른 사람 경쟁업체에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다. 나올 참한 그런 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분은 사하인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은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 이분은 부산 동아대학교의 교수님이에요. 1호. 근데 직접 이 사진 퀄리티 한번 보세요. 이미지. 누가 만든 이분이 직접 하신 거예요. 사하에 거주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동아대학교 교직하고 있는데 이분이 직접 올라오시지 않고 교육 한번 참여하시지 않고 이분이 여기에다가 그냥 매뉴얼만 보시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잘했어요. 아 이런 거 또 따라하셨네. 똑같네. 카페에다가 네, 따라하셔가지고 그러면서 가지고 이분 상당히 재미있으신데요. 저희 솔루션에 한번 들어가 보면 이분이 질문한 것도 이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잠깐만. 강영철님이신 것 같습니다. 보면 다 나와요. 저희를 이분도 한 100 몇 개죠? 이분도 저희 가끔가다 한 번씩 누가 막 짜증 섞인 말하면 여기에다가 저희를 변호해 주신 분 나는 부산에서 되게 올라가지도 못하면서 매뉴얼 뭐 잘만 봤는데 너무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인 줄 아시겠어요? 무서워 드리긴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사는 세상입니다. 재수 있어서 있네. 재수 있어서인가요? 네. 평균 수명이 지금 한 80 되어 있는데요. 2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짧았잖아요. 죽고 싶어도 약이 너무 좋아지고 못 죽는. 중요한 건 네. 사실은 솔루션 자체 가격이 40만 원, 50만 원이라고 하면 안 쓰시는 비싼 장난감이십니다. 실제는. 저희 그냥 사시고 난 다음에 안 쓰시려면 그냥 차라리 돈으로 붙여주시면 감사하고 제가 그냥 받을게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 돈이 그렇게 궁하지 않아요. 아까 드라이버스 많이 잘 되고 있고요. 솔루션도 많이 팔렸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실제 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고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그 마음 좀 진짜 하셔야 되겠다 준비되셨을 때 그때 솔루션 구매하시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 미친 듯이 교육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에도 객관적으로 솔루션이지만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어디 다른데 객관적으로 사람들한테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인정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희 가난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